안녕하세요. 주식하울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저녁별형, 샛별형 배웠잖아요. 그 다음 시간인데 너무나 비슷하면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찾아드리는 것만 좀 길어질 거니까 예시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만 들으시고 예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도지샛별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샛별형과 가운데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샛별형이 첫째 날 긴 음봉이 발생하고 갭이 발생한 후에 그 다음에 긴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도지샛별은요. 첫째 날 긴 음봉이 나타나는데 여기 제가 찾은 예시는 좀 짧은 음봉이죠. 이거를 만들 때 긴 음봉 찾기가 귀찮았나 봐요. 어쨌든 짧지만 긴 음봉이 나오고 둘째 날에 갭이 발생한 후에 이 십자 도지가 나왔죠. 도지가 발생한 후에 색깔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날 긴 양봉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볼 때 볼린저 밴드 같은 게 더 많이 같이 봐야겠죠. 만약에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밴드 선을 여기가 이렇게 이어졌다면 밴드의 끝자락에 이렇게 붙었을 때쯤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이제 밴드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단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지샛별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반대겠죠. 자, 상승 추세였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첫째 날 긴 양봉, 이 볼린저 밴드에서 말 그대로 이것도 똑같아요. 상한선을 건드렸을 때 이쯤 왔을 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싶었을 때 이 모양, 저녁별형 기억나시죠? 저녁별형 나왔을 때 모양하고 같은데 가운데만 또 다른 거예요. 긴 양봉 다음에 둘째 날 갭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도지 발생, 그리고 긴 음봉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야 라는 거를 사인을 보내주죠. 바로 하락도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올랐다 반등이 살짝 주고 그 다음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보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저녁별형이랑 샛별형의 후속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할까요? 비슷한 애들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긴 것과 중간에 갭이 발생하고 또 긴 게 나오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이거는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설명 너무 쉽죠? 이거 우리 저녁별형, 샛별형 기억 다 하시잖아요. 그죠? 가운데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녁별형이나 샛별형이나 뭐 그것도 갭 나는 건 똑같고 그죠? 모양이 조금 두꺼워지냐 짧아지냐 차이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우선 도지샛별이고요.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에 이렇게 긴 음봉 발생 뒤에 갭이 조금 나왔죠? 갭이 나오고 십자 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긴 양봉이 나와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럼 또 찾아볼까요? 이것은 실전입니다. 제가 DL건설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DL건설을 요즘 샀어요. 이때 음봉이 나타나고 우선은 긴 음봉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우선 완벽한 긴 음봉 후에 갭이 발생하고 십자도지 발생하고 뭐 긴 양봉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찾아보세요. 되게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고요. 음봉이 좀 짧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갭이 나타나고 십자도시 발생하고 긴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때쯤 제가 샀는데 우선은 저는 갭이 발생하는 거 보면 조금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이런 볼린저 밴드 보고 하한선쯤에서 갭이 발생한 후 도지가 발생해도 좀 약간 사는 편이고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다른 것도 다 맞춰봐야겠지만 이것만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상한선 건드렸을 때도 갭이 발생하면 솔직히 전 좀 쫄아요. 쪼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갭을 살짝 쿵 좋아도 하지만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쨌든 샀는데 제가 이때 좀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팔았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못 뚫었잖아요. 그때 제가 볼린저 밴드 설명한 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못 뚫고 닿지도 못하고 못 뚫면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뚫었지만 그 다음에 강력하게 못 뚫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계속 하락 추세에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DL건설이 마이너스가 심하진 않아요. 이때쯤 산 거니까 되게 비슷한 뭐 마이너스 2, 3%, 3, 4%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때 제가 팔았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미련하게 플러스 조금 난 걸 보고 몇 주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지금 마이너스랍니다. 어쨌든요. 이 모양을 조금 기억해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하락 추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인이다. 다만 캔들만 무조건 100%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죠.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같이 보신 분들은 중심선을 깨질 못했네. 내가 여기서 샀지만 그래 이제 요만큼만 먹어도 만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이게 갑자기 단타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DL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한 저는 건설주에 대한 2022년 뭐 내년 대선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조금씩 사 모으려고 사 모으는 중이고요. 그게 우연히 이런 게 또 모양이 보여서 샀습니다. 네, 그것뿐이고요. 장기간 보려고 산 거니까 단타 치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판 것도 있어요. 어쨌든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3표 시멘트는요. 하락 추세에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에 긴 음봉이 나왔고 갭이 발생하고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보시면 알겠지만 긴 양봉이 나오진 않았어요.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달긴 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저희가 볼린저 밴드도 좀 봤었고 이 MACD도 좀 보고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로만 봤을 때 저라면 제가 만약 다 지나고 나서 본다면 아니면 다 지나고 보지 않더라도 저라면 제가 아까 DL건설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서쯤 사냐면 이 십자 도지 발생했을 때 종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다음날 음봉이 나타날지 양봉이 나타날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가에 사던 아니면 그때 흐름을 보고 걸어놓고 사던 아래로 좀 걸어놓던 한번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놓고 사고요. 만약에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갔다 그럼 그게 제 몫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날 사는데 만약에 이것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사는 거지. 아직도 여전히 선 밖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지 않아요. 선 밖에 있으면 더 떨어질 확률도 높고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사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조금 덜 먹더라도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안전하실 수 있는 거라고. 왜냐면 이게 선 밖에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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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견디실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옆으로 가더라도 밑으로 거의 떨어지는 것보다 옆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률이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 도지 발생 후에 요 셋째 날 사는데 그 기준도 종가라든지 아니면 오전장에 걸어 놓는다 라고 알려드린 거고, 이거는 지금 이날은 지금 양봉이 길진 않지만 다음날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성으로 보신다면 이때 사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 긴 음봉이 나오면서 이 중심선을 깼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냥 던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흐름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뚫었으니 올라가야 되는데 양봉이 안 나오고 그 오전장부터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시가가 거의 고가였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딱 보시고 이거는 깨진 물건이다 라고 보이시면 이때 파셨겠죠.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거 나왔죠. 우리 이제 영망치형 제 거 보시면 망치형, 영망치형 알려드렸죠. 뭐 망치 모양이 말 그대로 뒤집어 놨냐, 뭐 손잡이가 아래 있냐 위에 있냐 이 차인데 이 모양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영망치다 망치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 중요한가? 어쨌든 그래서 얘를 보고 다시 사시는 분도 계셨겠죠. 왜? 볼린저 밴드 하한
하한선에 오기도 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뚫는 거 보고 얘는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던지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단타 치실 때.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때 그냥 사시고, 아, 이게 밑에 하한선은 깨지 않았네? 건들지 않았잖아요. 깨지 않았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MACD를 또 같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시고, 거래량도 보시면서 그냥 들고 가야겠다. 왜? 상승 추세 사인은 나왔으니 그냥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나왔으니 이때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장기간 생각을 하셨다가도 과연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쯤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실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다른 거를 또 찾아볼게요. 이제는 도지 저녁별형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긴 양봉이 나오고 십자 도지가 갭을 발생시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갭도 무섭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서 나오는 도지와 상단에서 나오는 도지도 살짝쿵 무서워요. 이렇게 상단에서 나오는 도지와 하락에서 나오는 도지가 살짝쿵 무서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도지가 나오면 뭔가 찝찝한데 하면 어김없이 찝찝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제 좀 사볼까? 도지가 나왔네? 하면 또 진짜 반갑게도 또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다가 또 도지가 나오면 찝찝한데? 하면 또 찝찝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또 여기도 보시면 망치형이 나왔죠. 또 이렇게 볼린저 밴드에서 저는 솔직히 하락 추세를 어떻게 하고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알아요라는 거를 사람들이 주린이 분들은, 초보자 분들은 많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볼린저 밴드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넓게 봤을 때, 좀 넓게 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너무 당겨놔서 그렇지, 이렇게 넓게 보시는 분들은 이쪽이 이렇게 하락선 선을 제가 막 긋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서 요쯤이 뭐 여기서 여기 차이가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볼린저 밴드 선으로 라인을 보면 여기서 여기도 은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무서워라. 이렇게 이렇게 도지가 십자 도지가 나오면 살짝 저는 겁을 살짝 쫄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오면, 그래서 저는 제가 도지 편을 그래서 좀 많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도지가 은근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은근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지를 꼭 많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다른 도지 전역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IS 동서인데요. 2021년 7월이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에서 도지 나오면, 이렇게 하한선에서 도지 나오면 사볼까 고민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음봉 나오고 갭 나오고 도지 나오고 양봉 나왔어요. 사볼까가 됐겠죠. 그럼 샀어요. 근데 이제 또 상승에서 이 상한선에서 양봉 나오고 또 갭이 나오고 도지 나왔어요. 팔아볼까? 또 팔아볼까 나오겠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 상한선, 제가 볼린저 밴드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요거 상한선과 하한선만 보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단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걸로만 수익을 챙기시는 분도 꽤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여태 사야 된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가 크게 벌릴 때가 있으면 계속 밑으로 쭉 떨어질 때가 있고, 벌리고 쭉 올라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는 꼭 이 캔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거래량도 물론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냥 제가 어쨌든 저도 주식을 할 때 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충동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충동적으로 살 때 그냥 가끔 귀찮을 때 조금 사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우연히 막 들어가다가 막 찾았는데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 사볼까? 이러고 살 때도 있고, 근데 이럴 때 샀는데 갑자기 또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갑자기 막 줬어요. 왜냐면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 구간이 바로 다음날부터 나타날 테니 이렇게 사면 계속 올랐네 하는데 갑자기
볼링저 밴드 딱 봤더니 10% 정도 붙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또 봤더니 이 또 도지가 또 갭이 발생하고 도지가 떴네. 이거 다음에 또 봐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도지 전역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무서운 강적이 나타났어요. 어, 이거는 KB 오토시스인데요. 보시면 긴 양봉 다음에 완전한 갭이 나타나고 도지가 나타났는데 와 되게 무섭죠. 잠자리형이 확 나타나면서 이것도 도지예요. 제 거 도지 편 아시는 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긴 음봉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자, 근데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볼린저 오빠, 볼린저 아저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대부분 놀게 돼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밖으로 나가는 일이 흔하지 않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리를 줬을 때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좀 놀라셔야겠죠.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줬구나.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매도 못하는 여자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종가까지 기다리지도 못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저는 무조건 매도. 쫄려서 매도. 아셨죠? 이제 왜 그런지 아셨죠? 이렇게 위에서 놀면서 계속 위에서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정말 그런 종목을 잡았다? 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도지는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도지는 아니고 이제 망치형인데 이제 형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밑꼬리가 아랫꼬리가 길게 늘어질수록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한선에서 이런 모양을 좀 기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하한선 밖에서 심리가 볼린저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린저 아저씨가 내가 만든 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안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캔들들이 기어 들어오고 싶은 심리가 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밖으로 이 상한선 밖으로 나가면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싶은 심리가 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자꾸 기어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나갔을 때 이렇게 밑으로 계속 걸쳐가면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추락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내려갈 때.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요. 그렇게 내려갈 때 또 끝이 없이 또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땐 끝이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무서워. 저처럼 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을 벌면 쫄리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욕심을 좀 버려볼까? 너무 먹었나? 이렇게 좀 쫄리는 사람이 많아서 던져요. 근데 이제 내려갈수록 파는 사람도 생기고 사는 사람도 생기고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심리적으로 안으로 또 들어오려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꼭 캔들과 함께 봐야 되는 건 지표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동평균선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답은 없잖아요. 모든 지표가 많은데 저는 그냥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종목을 매번 다 들어가서 보겠어요. 옛날엔 봤어요. 지금 초심을 잃어가지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초심을 좀 잃었어요. 옛날엔 진짜 막 노트에 적고 제가 지금 거의 책을 쓸 정도로 노트에 엄청 적었거든요. 제 지인분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돈을 벌어서 좀 약간 어깨에 좀 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짓을 좀 안 해요. 초심을 잃었죠. 그래서 요즘 돈을 잃고 있잖아요. 뭐 안 팔아도 손해는 아니니까 안 팔았으니. 그게 어쨌든 최악의 수익률이긴 한데 수익이라고 하기도 진짜 너무 최악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갖고 있는 종목을 모든 지표를 다 활용하고 모든 캔들을 다 보실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만 정해서라도 갖고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저는 지금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매일매일 볼린저 밴드는 무조건 봐요. 사고 팔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심심할 때 그냥 커피 마시면서라도 들어가서 꼭 봐요. 근데 그걸 막 기억하는 건 아니고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사고 싶은 거나 내가 지금 물을 타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런 자리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다른 지표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제가 다른 계좌에 있는 거를 또
좀 어려운 지표를 설정해 놓은 거를 또 확인도 하고 하면서 걸어 놓기도 하는 거고요. 팔 때도 똑같아요. 아, 이게 좀 수익이 많이 붙었는데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딱 켰는데 뭐 요 언제쯤 놀고 있다. 그러면 또 안 보고요. 이 어디쯤 상한선 어디쯤 붙어서 놀고 있다. 그럼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뭐였어요? 컴투스였죠, 제가. 컴투스가 지금 갑자기 좀 빠지는 얘기인데 그래도 참고는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컴투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때쯤부터 제가 팔았잖아요. 원래는 물타기용을 판 거는 이때쯤부터 물타기용은 팔았고요. 그죠? 저는 물타기용은 무조건 덜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욕심 없이 과감히 간다 해도 덜어놔요. 그건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물타기용을 덜어냈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것 중에 조금 물타기용이 다 안 들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저녁변령이 나타나서 이때 이날 요 저녁변령 갭이 나왔기 때문에 요날 제가 또 정리를 제 원래 원금 살려고 했던 원래 가격만 남겨놓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중심선을 안 깼어요. 그럼 당연히 거래량도 분명히 늘었고요. 중요한 건 MACD도 너무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너무 완벽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더 지켜보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는 볼 거다. 계속 볼 거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볼 거다. 라고 했지만 제가 또 항상 이렇게 상한선을 건너면 판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팔고요. 이때 또 팔았어요. 이때 또 반을 또 정리 과감하게 했고요. 또 오늘 그 반에서도 한 70%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갖고 있는 건 거의 30%,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존버. 제가 원래 13만원 초반에 사기 시작을 했어요. 13만원 초반에 사기 시작해서 언제 샀냐면 진짜 꽤 몇 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3만원 초반에 산 거를 몇 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정말 진짜 승질나게끔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쯤 산 거예요. 못 사지도 않았죠. 아니, 차트 볼 수 있는 여자니까 못 사지도 않았어요. 잘 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나? 이거 보세요. 볼린저 밖을 티가 나가진 않지만 계속 하한선을 계속 유지하죠. 중심선을 계속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쯤 사서 계속 샀어요. 계속 무릎탔죠. 아이고 씨, 나중에는 무릎 못 탔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타기가 싫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정작 타야 될 땐 못 탔어요. 그래서 단가가 12만원 초반, 12만원대가 됐고 다른 계좌에 있는 물건들은 11만원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11만원대는 수익률이 그래도 40% 가까이 돼서 팔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갖고 왔죠. 지금 몇 월이에요 이게? 2021년 6월이니까 꽤 오래됐죠.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다들 손해는 안 보고 파셨고 주식을 안 하는 제 주변 분 중에 몇 분이 계세요. 주식을 안 하는, 잘 안 보고 제가 연락을 해줘야만 보는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그런 분들은 안 팔았던 거예요. 아예 안 팔고 어제부터 제가 연락을 드려서 반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반 정리하세요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주식을 거의 안 보세요. 그분들만 수익이 엄청 좋아졌죠. 네. 근데 이제 매번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왔을 때 좀 정리하고 그다음 그 위에서 조금 정리하고 이때쯤 또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수익은 보고 정리했으니까 다행이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은 제가 이거는 제 지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저녁비령하고 이제 도지 저녁비령, 도지 샛비령은 끝났어요. 이제 뭐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끝이고요. 저는 제 시나리오가 솔직히 컴투스나 KMW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샀어요. 둘 다 저는 연말을 보고 사자고 해서 제가 연말을 봅시다 하고 주변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했었고 5G 테마 같은 경우도 연말을 봤던 거고 컴투스는 이제 신작 게임 때문에 제가 연말을 봤던 건데 컴투스는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좀 오른 게 있고 아직 신작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들고 갈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정도 먹었으면 그래도 먹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 거고 이게 흐름이 깨졌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안 파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성공한 투자니까 축하드리고 제 원래 시나리오는 제가 늘 주변 분들 말씀드린 게 컴투스든 KMW든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같이 못 오르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빠져라. 그래야 이거를 판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고 있어요. 컴투스는 올라서 저는 지금 거진 컴투스와 KMW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샀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는 거진 매도를 다 했잖아요. 그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때 물타기용도 빼놨잖아요. 이제는 제가 오늘부터 KMW를 다시 사고 있어요. 걸어놨고 오늘 조금 많이 샀는데 내일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완벽하게 탈 수 있게끔 사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타기는 용은 다시 또 매수가가 왔을 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늘 원칙을 지키자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매도할 때 원칙을 좀 잘못 배웠나 봐요. 그래서 약간 소심한 매도를 해요. 더 벌 수 있는 것도 잘 못 버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원칙이라면 원칙이겠죠. 근데 물타기용은 확실하게 빼놓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됐어요. 그거는 저 자신을 좀 칭찬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큰 돈 묶이시거나 후회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컴투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때 본전 왔을 때 팔고 이때 팔았잖아요. 팔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만약에 안 팔았으면 이때 또 엄청나게 또 쫄렸겠죠, 마음이. 근데 이때 팔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고민을 뭘 했냐면 제가 원금에서 플러스가 나다가 원금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났잖아요. 아, 그때 빼놓은 걸 좀 사볼까? 이런 고민도 또 했었거든요. 그럼 다시 물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내가 욕심이다. 그냥 가져가 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냥 더 사진 않고 가져갔어요. 근데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거는 욕심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물타기용은 꼭 덜어내는 습관,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지인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셨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캔들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를 원래 이 도지 저녁별보다 앞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가장 좀 재미없는 느낌에 나는 좀 어려운 느낌이 나서 그거 제일 마지막으로 뺐어요. 근데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나중에 그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